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다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과 무엇이 다르고 보디빌딩 시험에 대한 자세한 합격 후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께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PDF 파일을 무료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노인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을 취득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다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과 무엇이 다르고 보디빌딩 시험에 대한 자세한 합격 후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체대생이기 때문에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졸업 요건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노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때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그러던 중 저는 기존의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잇따라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와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동시에 취득을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중 보디빌딩 종목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줄넘기에 대한 영상은 새로운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운동 종목으로 다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보디빌딩, 실기시험과 구술시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면제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필기시험 접수 신청 기간에 접수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저와 다르게 이미 생활 2급 보디빌딩 자격증이 있고 유소년이나 노인 보디빌딩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께서는 실기시험도 준비하실 필요 없이 구술시험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보유 자격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와 함께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도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시험 날짜가 겹치지 않아야 했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실기시험 날짜가 아닌 6월 29일에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처럼 자격과정에 따라 또는 운동 종목에 따라서 실기구술 시험 날짜와 시험 장소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시험 날짜와 시험 장소는 매년 종목별 시행 공고문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고 있으니 그 종목별 시행 공고문을 가장 먼저 살펴보시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제가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을 준비했었는지 그 계획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체 준비 기간은 약 4주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 시행 공고문에 실려있는 실기시험 항목들을 먼저 확인을 했고, 거기에 적혀있는 모든 운동 동작들을 하나씩 연습을 해봤는데요. 대한보디빌딩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호흡법이나 동작 수행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서 검색해서 참고하셔도 좋고, 제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공식 유튜브 영상 링크를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실기시험 항목 중 기초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뉘고요. 실전 기술은 남자 포징과 여자 포징을 포함해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초 기술 한 파트와 실전 기술을 하루에 묶어서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기술에는 상체에 해당하는 가슴과 팔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자 종목 포징과 여자 종목 포징을 순서대로 연습한 뒤 마무리하는 식으로 루틴을 짰습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 일단 기술들의 이름과 명칭이 영어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흡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호흡법 때문에 실기시험에서 3번, 4번 정도까지 감점을 당했었기 때문에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연습하실 때 호흡법과 함께 연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수축할 때 내쉬고 이완할 때 들이마신다. 그리고 포징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도 굉장히 어색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전 화장실 거울이나 전신 거울 앞에서 손과 발의 위치라든가 자세 잡는 방법, 또는 이 연무선이라고 그러나요? 이 연무선 등을 계속 체크하면서 반복 연습했었습니다. 구술시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시험은 실기시험을 계획했던 4주라는 기간 동안 병행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보디빌딩 구술시험 같은 경우에는 에듀윌 수험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받은 뒤에 그곳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눈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먼저 문제들을 눈에 익숙하게 한 뒤에 거기에 써있는 답을 제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답을 타이핑을 통해서 적어 내려가고 문제 하나당 답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PDF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PDF 파일을 태블릿에 다운로드 받아서 핵심 단어를 체크하고 문제와의 연결성을 중점적으로 이해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술시험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작년부터 구술시험의 난이도가 대폭 증가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술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작년에 구술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느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구술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PDF 파일을 무료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만 수록된 무료본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보디빌딩 외에도 태권도, 줄넘기 종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그 종목의 게시글을 들어가신 후에 그 게시글의 댓글에다가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무료 족보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채팅방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용 방법은 해당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와 함께 답안이 필요하거나 실기시험장 또는 구술시험장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본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료본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크몽에 접속하셔서 C2025 스포츠 지도사를 검색하신 후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종목의 구술 족보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구글 폼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폼 링크에다가 그 양식에 따라서 접수를 하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유료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힘들게 만든 자료이니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실기구술 시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예정대로 시험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치러졌고, 그리고 실기 전날에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내조가 몇 조이고 몇 번인지를 알려주었고, 실기시험 당일에도 벽지에다가 벽보로써 붙여놔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본인이 시험을 치르기 약 30분 정도 전에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OT를 진행하기도 하고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입시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 15분 또는 길게는 30분 정도 미리 도착해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실 후에는 신원 확인을 먼저 했고,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한 후에 어떤 교실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교실로 가서 대기했습니다. 대기하면서는 구술시험을 정리했던 그 종이를 들고 가서 그 종이를 보면서 구술시험을 계속 연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시험장에 입장해서는 심사위원분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린 후 문제를 뽑습니다. 보디빌딩 시험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이를 뽑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색깔이 다른 종이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실기시험 종이고 하나는 구술시험 종이입니다. 따라서 이 종이를 뽑고 자리로 돌아가서 시험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제 실기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는 1번 덤벨 리버스 리스트 컬, 2번 스탠딩 카프레이즈, 3번 벤트 오버 바벨 로우, 4번 바벨을 이용한 2두 3두 슈퍼세트, 5번 여자 보디 피트니스 쿼터턴 4가지입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요. 아까 앞서도 설명했다듯이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제가 호흡법을 틀렸어요. 호흡법을 틀려가지고 그 심사위원 분들 중에서 한 분이 혹시 호흡법에 대해서 문제 아십니까? 또는 근육이 수축할 때 또는 이완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추가로 질문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진짜 이건 무조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구술시험도 진행되었습니다. 뽑았던 구술시험 문제지를 들고 문제를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지를 이렇게 들고 문제 읽고 답하고 문제 읽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술시험 나왔던 문제는 1번 운동 지도 시 스포츠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자의 행동 요령 4가지, 2번 근파워 운동 중 크레아틴을 섭취하면 생기는 효과, 3번 노화로 인한 신체의 형태적 변화 3가지, 4번 여자 피지크 예선 및 결선 진행 방식, 5번 태도.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 태도 항목의 경우에는 대답하는 문제가 아니라 응시자의 태도를 평가하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풀어야 했던 문제는 4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했고, 심사위원은 총 3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의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할 때 틀린 경우에 지적을 하시기도 하셨고 힌트를 주시기도 하셨고, 가운데 계신 분께서는 미소를 띈 채 저를 바라봐 주셨고,
또 마지막 한 분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평가지만 바라보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장, 심사위원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시험장 분위기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디빌딩 실기구슬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팁만 더 드리자면 먼저 실기 연습하실 때는 꼭 제발 호흡법과 함께 실기 자세를 함께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호흡법을 표현할 때는 좀 과장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사위원분께서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과장해서 표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매트 그리고 기구들이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막 뛰어넘거나 하는 건 태도 점수에서 감점당할 수 있으니까 뛰어넘지 마시고 최대한 돌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모든 시험을 다 치르고 결과 발표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점수를 생각보다 잘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턱걸이로 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기구슬 시험을 무사히 합격한 뒤에 자격 연수를 특별 과정으로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때 연수 과정에서 일반 과정과 특별 과정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특별 과정의 경우 일반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연수 시간과 현장 실습 시간을 50%만 수료를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스포츠 연수원에서 수료를 했고 보기 좋게 합격했습니다. 연수 및 현장 실습에 대한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다가 그 후기를 블로그 게시글로서 게시를 해두었으니까 그곳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종목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들과 제 경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분들께 충분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슬족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자격증에 관한 여러가지 꿀팁 등과 영상 등을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